안세영이 28년 만에 금메달을 따내며 역사를 새로 쓰기 전 한국 배드민턴의 마지막 전설로 남았던 선수가 있었죠. 바로 이용대 선수입니다. 이제 겨우 35살이지만 이용대는 8년 전 대표팀에서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실업팀 플레잉 코치로 일하고 있고 올림픽 해설위원으로 파리를 찾았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따고 이후 배드민턴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활약했지만 27살의 나이에 대표팀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범인이 다름 아닌 배드민턴 협회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안 씨의 폭로가 시작된 이후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배드민턴 협회는 지금 이용대 선수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건들에서 배드민턴 협회의 잘못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이용대 선수입니다. 이용대가 이른 나이에 국가대표 은퇴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가 배드민턴 연맹이었고 이제 안세영까지 금메달을 따고 대표팀 은퇴를 선언하면서 배드민턴 연맹은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세영과 이용대의 입막음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어설픈 대응이 매번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안 선수 사건과 관련해 배드민턴협회의 폐쇄성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체육계 비리와 부조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 장관이 드디어 배드민턴 연맹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폭로의 베일이 벗겨지면서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만든 충격적인 이야기가 드러났습니다. 당초 안 선수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대표팀 감독이 안 선수에게 부당한 대우를 강요한 주범이었던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 선수의 폭로에서 사람들이 가장 놀랐던 것은 배드민턴 연맹의 잘못이 어느 정도까지 드러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폭로는 한국 배드민턴의 전설로 불리는 이용대 선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용대가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던 2014년이었습니다. 이용대가 도핑 테스트에 적발되어 2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분노했습니다. 당시 이용대는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스타 중 한 명이었는데 갑자기 그의 커리어에 가장 치명적인 오점이 될 도핑 보도가 나온 것이었으니까요. 결론은 그가 약물을 복용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 배드민턴 연맹은 정확한 사실을 담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용대는 소재 불명으로 인해 예정된 도핑 테스트에 불합격해 1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내 언론은 이를 왜곡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국가대표 선수가 도핑 테스트에 불참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계 반도핑기구인 WADA는 등록 선수에게 무작위 테스트를 위해 불시에 시간과 장소를 통보하고 1시간 이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테스트에 불합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연히 이용대 선수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2013년 3월, 8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무작위 검사를 위해 소재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그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검사 거부로 간주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당시 이용대는 일정에 따라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배드민턴협회가 이용대의 소재지를 태릉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이용대가 해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통지서가 태릉으로 발송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용대는 응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스포츠의 최고 스타였던 이용대는 곧바로 인천 아시안게임 출전이 금지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해결책은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었고 배드민턴 연맹은 이후 징계를 감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징계가 감경되지 않으면 해당 선수는 아시안게임 출전이 금지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연맹 관계자는 라디오에 나와서 선수가 너무 많아 관리가 안 된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가 비난을 받는 지금의 상황과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 수 있을까 싶어요. 당시 이 변명을 들은 사람들은 20명도 안 되는 국가대표 선수를 어떻게 관리할 수 없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게다가 도핑 테스트 담당 기관은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테스트 전날까지 모든 문의를 팩스, 심지어 문자 메시지로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직무유기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용대는 출전 정지 처분을 번복하기 위해 덴마크까지 가서
청문회를 열어야 했고 결국 승소했지만 그가 겪은 시련은 그의 경기력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용대는 이후에도 연맹과 큰 갈등을 겪었고 결국 2016년 리우 올림픽이 메달 없이 끝난 뒤 대표팀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드민턴 선수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해외 프로 리그에 참가하며 연맹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안세영의 폭로 이후 이용대의 뒤시하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은 다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연맹은 이런 일을 겪은 데다 온갖 루머로 코너에 몰린 이용대가 앞으로 겪게 될 상황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 뿐더러 이용대는 대표팀 생활을 하면서 협회의 몰락을 지켜본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안 선수가 폭로한 부조리를 하나하나 겪어봤으니 협회 입장에서는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안 선수는 기자회견에서 배드민턴 협회가 선수들에게 복식을 강요한다고 폭로했고 이용대 선수도 과거 한 방송에서 비슷한 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용대는 단식에는 자신 있었지만 메달을 딴 경기는 모두 복식이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단식 선수로 출전했지만 국가대표가 된 뒤 복식 선수로 변신한 것이죠. 안세영의 폭로로 밀어볼 때 협회가 안세영에게 복식을 강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세영과 이용대 역시 연맹으로부터 비슷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안세영은 과거에도 연맹에 의해 중요한 국제대회 출전을 막힌 적이 있습니다. 덴마크 오픈과 프랑스 오픈은 올림픽 직전에 열렸고 상위 랭커인 안 선수는 이 대회에 출전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협회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고 해외 팬들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엔트리에 없다는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5월에 열린 우버컵에서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준결승 명단에서 의문의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안선영은 스트레스성 장염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전 의사를 밝혔었죠. 하지만 그녀의 의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배드민턴협회는 안 선수를 경기에 출전시키지 말아야 할 때는 출전시키지 않고 출전하지 말아야 할 때는 억지로 경기를 치르게 하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각한 부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말이죠. 어이없는 행정착오로 아시안게임에 불참할 뻔했던 이용대 선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이용대 선수의 발언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논란은 결국 장미란 차관이 재직 중인 문체부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해 안 선수의 인터뷰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현재 파리 올림픽이 진행 중인 만큼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책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대가 연맹과의 갈등 끝에 조기 은퇴를 결정한 것에 이어서 안세영이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대표팀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국가대표 인재의 손실을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대한체육회도 배드민턴협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건에 대응했지만 국민들은 대한체육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패와 무능으로 악명이 높기 때문입니다. 배드민턴협회는 안 선수의 폭로에 대해 연일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질은 형편없고 국민들의 분노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적 지지가 높은 장미란 씨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충격적인 폭로가 하나 밝혀졌습니다. 당초 안세영 선수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김학균 대표팀 감독이 사실은 이번 사태의 주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큰 부상을 당한 안세영은 귀국 직후 검진을 받은 결과 2주 이상 무조건 쉬어야 하고 회복까지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 선수는 소속팀인 삼성생명 배드민턴단으로 복귀해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팀에 복귀한 후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김학균 감독은 팀에서의 재활이 효과가 없는 것 같다며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앞에서 재활을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세영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안세영은 단 한 번도 팀에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선수들의 선수촌 외출과 외박을 허가할 수 있는 사람은 감독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안 선수와 부모님은 연맹 본부를 찾아가 팀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연맹의 입장이 확고했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1월에는 인도에서 입은 부상을 이유로 조기 귀국해달라는 안 선수의 요청이 감독으로부터 거부당했고 올림픽 직전에는
개인 트레이너와의 계약도 해지됐습니다. 누구라도 피가 끓어오를 만한 상황이었죠. 배드민턴협회 임원들이 선수들 몰래 파리에서 일찍 귀국하는 동안 김학규는 안세영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비행기 좌석은 당연히 이코노미석이었지만 안세영은 돈을 더 내고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어이없게도 배드민턴협회는 형평성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임원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다녔습니다. 폭로에 대한 배드민턴 협회의 대응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안 선수가 다른 신발을 신고 싶고 비즈니스석을 타고 싶고 연공서열 문화를 용납할 수 없다고 호소하자 연맹은 손흥민, 김연아와 같은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안현수가 배드민턴 협회에 요구한 사항 중 불합리한 것이 있을까요? 다소 무리한 요구라 하더라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이 손흥민, 김연아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이 입장문은 연맹이 평소 선수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드러낸 것일 뿐입니다. 연맹은 선수들을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연일 듣고 있는 팬들은 칼자루를 찬 문체부, 차관 장미란이 마침내 배드민턴 협회를 해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능과 부패로 또 한 명의 소중한 인재를 잃기 전에 말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